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자 금융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을 통해 실업률과 다른 노동시장 지표들이 안정적이라며 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이를 금리 인하로 해석했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바라봤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 유동성이 커져 증권 거래 대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상 증권주는 금리 인하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꼽힙니다. 증권가에선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완화적인 내용이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9월 17일에 열리는 FOMC 이전에 8월 비농업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전망이 급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한국 금융지주가 4.09% 상승한 13만 2,400원에 부국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각각 9.98%와 2.87%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과 관련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전해지자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기대감에 원전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건설하고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현재의 4배 수준인 4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에 발맞춰 원자력 관련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5.95% 상승한 6만 5,900원에 오르비텍도 6.87%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휴머노이드가 주요 성장 전략에 포함되며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피지컬 인공지능 1등 국가를 목표로 기업 부문에서 7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전략이 담겼습니다. 물류를 시작으로 제조, 건설 등 산업 전반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전일 여당 주도로 일명 노랑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들이 노동 관련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휴머노이드에 투자할 것이란 기대감도 로봇주의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08% 상승한 28만 9,500원에 코닉 오토메이션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300단 이상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쿼드러플 레벨 셀 방식으로 구현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321단 2테라비트 QLC 낸드의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300단 이상 낸드를 한 개 셀에 4개의 정보를 저장하는 QLC 방식으로 구현해 기술적 한계를 다시 한번 돌파했으며 현존하는 낸드 제품 중 최고의 집적도를 가진 이 제품으로 글로벌 고객사 인증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본격 공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우표 SK하이닉스 낸드 개발 담당 부사장은 이번 제품 양산 돌입으로 고용량 제품 포트폴리오를 대폭 강화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됐다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수요와 데이터 센터 시장의 고성능 요구에 발맞춰 더 큰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3.39% 상승한 25만 9,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모두 1% 넘는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따라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3,200선으로 복귀해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한 차례
흔들림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이내 빠르게 상승 탄력을 이어갔던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이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지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1.3%대 강세 보이면서 3,200선으로 복귀해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갔지만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을 더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확실히 오늘 성장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중 고점이 798포인트였고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수급적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더 컸는데요. 2,5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2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전장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장중에 수급적인 변동성이 좀 있었던 모습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3,800억 원 이상 팔아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닥에 더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2,2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800억 원 이상 가까이 담아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매도세 취하면서 오늘 2,800억 원 이상 팔아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로봇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들의 급등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승세 몇 가지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주의 골든타임이 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는 지난주였죠.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 뉴욕 증시도 다 3대 지수 모두 강세 흐름이 이어갔고요. 가상화폐까지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들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흐름들 확인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8월 들어서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90%대까지 높아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70%대로 내려왔던 모습인데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87%까지 오늘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불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닥 중심으로 상승했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국회에서 노란 봉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노란 봉투법에 따라서 파업 노동자나 노동쟁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적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노동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빠르게 로봇들을 도입할 것이다. 여기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내놓으면서 로봇주들의 상승에 조금 더 힘을 더해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세 번째 이유들을 확인해 보시면요. 정부가 지난주에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5년 내에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서 산업 전반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라는 점 역시 로봇주에 대한 투심을 자극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봇주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들 하이젠 R&M의 경우에는 21%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일제히 강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렌시스의 경우에는 9.6%대 강세, 또 RS 오토메이션도 9.2%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품주까지 확대되는 로봇주들의 흐름이었고요. 앞으로 골든타임을 정말 가져갈 수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짚어보시죠.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태양광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 태양광이 크게 주인공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좀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계속해서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사기극이다. 또 풍력과 태양광 더 이상 승인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풍력과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 전력,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화석 연료를 주장해왔던 인물이죠. 그만큼 전통적인 에너지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흔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풍력과 태양광 모두 흔들렸습니다. CS윈드의 경우에는 다음 날 7%대 급락을 이어갔고요. HD현대 에너지솔루션도 6.8%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의도대로 이 풍력과 태양광은 앞으로 좀 중단이 될까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 용량을 2배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이 부분이 불가하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앞서 한 차례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철광과 구리, 알루미늄 등의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품목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풍력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닌데요. 이 풍력 터빈으로 살펴봤을 때 원자재 대부분이 철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50% 관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건설이 중단이 되면 이 전력망이 좀 불안해지고 전기 요금도 인상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AI 경쟁력을 언급했던 만큼 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따라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신규 전력망 프로젝트에 대기하고 있는 대부분이 90% 이상이 신재생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승인하지 않고 중단하게 되면 당연히 이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수요 공급이 부족할 거고요. 이에 따라서 AI에 대한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어떤 투자 포인트 앞으로 잡아갈 수 있을지 저희랑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는 어떻게 형성됐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OCI 홀딩스의 경우에는 3.9%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HD현대 에너지솔루션도 2.9%대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SK 이터닉스도 2%대 강세, 하나솔루션도 2% 가까운 오름세 보여줬고요. 또 SDN 같은 경우도 1.3%대 빨간불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에도 훈풍이 이어졌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들 챙겨보실지 저희랑 뒤에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시간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미국은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9월에 추석이 있어서 이 금토일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대로 금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한 달 후에나 10월 달에나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시간차가 꽤 존재하죠. 그렇지만 내일 모레 28일 날 한국에서 마지막 8월 달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는 금토일가 열립니다. 과연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할지 이 부분이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안 할 거다 얘기하지만 금통위원들은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한국은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25 베이스 포인트만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높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는 그 와중에 시장에서 투자 포인트 같이 챙겨봐야겠죠. 어떤 이슈들 가져와 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노랑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로봇주 골든타임 오려나? 네, 오늘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정말 강했습니다. 사실 저희 지난주에 한 차례 로봇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바로 빠르게 주도주 느낌으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로봇주 오늘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 주식 투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둘러보지 않고 있을 때 조용히 사들이고 남들이 사겠다고 아우성 칠 때 슬라이스 치면서 분할 매도하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로봇 관련주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먹여 살려줄 미래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오늘 미래 먹거리로서의 로봇주에 대해서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세계 1위의 그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청사진을 제시했죠. 그런 면에서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금리 인하까지 해준다면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로봇주에게는 금상첨화 같은 기회가 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 노란봉투법 때문에 인간 노동을 대체해서 로봇을 아직 그 정도로 로봇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수한 분야에서 산업적인 부분에서 산업용 로봇으로서 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는 있어도 이 가사 노동이나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대체하긴 아직 로봇의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봉투에 대해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수에 귀걸이지 마시고 금리 인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금리 인하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2번, 3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로봇주 같이 외부의 투자금을 받아야 되는 산업 분야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기업의 노동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로봇주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오늘 시장에 줄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종목들 살펴볼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가져와 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 계속해서 로보티즈 이야기도 많이 다뤄봤는데 투자 포인트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삼성에 편입이 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이렇게 두 종목 오늘 가져와 주셨습니다. 로보티즈 이야기는 액추에이터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는데 오늘 정말 상승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는 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LG전자의 그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LG전자가 2대 주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리전 양식으로 증시에서는 비춰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서 이적 보행 로봇을 처음으로 상업화한 회사입니다. 그만큼 기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겠죠. 그리고 로보티즈는 이 로봇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로봇 기술의 아주 핵심적인 부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한 M&A가 꾸준히 나왔지만 이번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 액추에이터 부분과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부분을 기업을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도 인수를 하게 되면 LG전자 같은 경우 이 자율주행 로봇 쪽을 인수하고 부품을 이 로보티즈로부터 액추에이터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 그림을 그리고 기업 분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러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리전 양상의 둘이 어떻게 과연 주가가 가져갈 것인가 하지만 역시나 규모의 경제를 따져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당장은 주가 상승률이 낮았지만 그 가격이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보다 100% 이상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두 종목 다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거 외에도 시장 내 로봇 부품 쪽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쪽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으신다면 하반기 수익률에서 꽤 짭짤한 수익을 땡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상승 탄력은 로보티즈가 좀 더 강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앞으로의 상승 전망들 이야기해 주신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예전에도 뭐 일주일 전인가 그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 지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너무 편애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어떠한 테마가 처음 출발해서 시작할 때는 지금 로봇주가 한 2, 3주,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첫 출발을 볼 때는 무조건 가장 큰 대장주가 먼저 치고 나갑니다. 그 대장주가 치고 나가면 이등주가 따라가는데 그 이등주가 로보틱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기적으로 더 많이 시장을 땡겨줘야만 로봇주들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족보행 로봇을, 그러니까 이 양파령 로봇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각 부처마다 이 테스트,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합한 판정이 나온 그런 사업 부분들로 대량 양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내 포트에 담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삼성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전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로봇주들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트럼프, 풍력 태양광은 사기, 신재생에너지의 운명은?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태양광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로봇주들 조금 뭐 주도주가 아닐 때 가져와 주셨는데 태양광도 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네, 이 태양광 쪽은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3년 동안 이 태양광 쪽, 신재생에너지 쪽에 우리가 투자를 별로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부터 유럽 쪽에서 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그러니까 이런 그 아리백을 하지 못한 이 에너지를 갖고 이 생산한 재화에 대해서는 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는 게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죠. 그래서 올해 아리백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웬만한 태양광 업체들은 국내에서 대부분 다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말 뜻은 여기에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도 그렇고 이 대부분의 태양광 업체들이 앞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돼야 됩니다. 금리가 인하돼야만 대출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사업 분야도 이 금리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더 부담 없이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우리 기업들에게도 수익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태양광 쪽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다소 흔들림이 나오기는 하지만 국내 수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HD현대 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급락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 같이 한번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는 HD현대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OCI 홀딩스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그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국내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70%에서 6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내수 시장에 오리엔트된 회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OCI 홀딩스는 미국에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으면서 미국 시장 같이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특히 지주형 사업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모듈과 셀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나쁜 소리를 했죠. 뭐 이 태양광이나 풍력은 사기다. 근데 그런 말은 20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이 화석연료가 주류인 시장에서 이 새로운 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시장을 조금씩 넓혀갑니다. 올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률을 보면 태양광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전력 피크의 약 28% 정도를 지금 커버했던 걸로 나옵니다. 그만큼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풍력 같은 것들이 전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넌센스니 뭐 사기니 이런 말은 그 말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큰 흐름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햇빛, 신이 준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이 태양광과 또 바람이라는 신이 준 우리에게 준 이런 무한한 자원인 풍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아까도 말씀드린 국내 내수 시장이 그 오리엔트돼서 전체 매출의 70%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이 아리백 그 투자에 그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백은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되고 있고 2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 들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주가가 폭락했느냐? 그동안 오른 걸 보십시오. 오른 거에 비해서 지금 가격 조정 받은 건 충분히 양해될 수 있는 만큼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뿐입니다.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차례죠. 그런 부분을 드시고 이 OCI 홀딩스도 미국에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는 건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고 최근 들어 주가 폭락한 것은 그런 발언 때문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 시장에서 실적은 여전히 적자기 때문에 OCI 홀딩스가 그런 말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또 다시 또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내수 시장에서의 비중이 더 높은 편이고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파트너님은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역시 국내 시장에서 아리백 투자의 수혜를 보고 있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 업체는 2분기 실적에서 확실히 실적이 좋은 걸 보여줬습니다. 숫자로 보여주는 것만큼 신뢰감을 주는 회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솔루션은 오히려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이 담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은 3분기에도 4분기에도 또 내년에도 계속 좋아질 것이고 이 회사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도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매출이나 실적이 한 점프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고 그 실적은 곧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HD 현대솔루션 이제 내 포트리오에 다시 담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태양광 관련한 애프터픽은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해외 매출도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외형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최근에 급락은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한 거다. 2차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략들 내놔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저희 로봇주들도 살펴봤고요. 또 오늘 태양광도 살펴봤는데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 로봇주들 계속해서 전략 챙겨가셨다면 오늘도 어렵지 않게 수익 내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시장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전략 챙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 공부방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향방이 갈렸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약부하권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3%대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구간 2.9%대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부하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펩트론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더 두드러졌고요. 제약바이오나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1%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애프터마켓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현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애플이 다음 달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라인업에서 가장 주목되는 모델은 새롭게 등장하는 아이폰 에어입니다. 아이폰 에어는 두께 5.5mm로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고 삼성 갤럭시 S25 엣지보다도 얇습니다. 플러스 모델을 대체하며 내년 폴더블 아이폰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모델은 6.3인치 디스플레이와 120Hz 주사율로 업그레이드되며 전면 카메라는 2400만 화소로 강화됩니다. 프로 모델은 카메라 배열이 직사각형 형태로 바뀔 수 있고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가격은 기본형이 $800를 유지하고 에어 프로 프로맥스는 기존보다 $50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모델이 3년에 걸친 대규모 재설계의 첫 단계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한 주가 시작됐고 월요일 날 기분 좋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양대 시장 다 올라줬고 그리고 뭐 웬만한 종목 다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미국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이 이 잭슨홀 미팅에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향후 이 연준에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기준금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이건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금리 인하지 말라고 막 달달 볶아도 안 했던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드디어 이 정책 방향을 그러니까 기준금리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죠.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참가했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그 중앙은행장들이 대비를 하라는 뜻으로 이제 노티스를 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그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책의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항상 시장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행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이번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근거로 이 고용 부분에 대한 악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 데이터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인플레이션에 대해 여유가 있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 노티스를 줌으로 해서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인가 28일 날인가 아마 그걸 기억하는데요.
그날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금통위원들 아주 고민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넘기고 10월 달 금통위에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추석기 포함되어 있는 9월 달에 우리는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다가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 한국은행이 대응하지 못하는 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서 미국과 우리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번 9월 달에 미국이 빅컷을 통해서 즉 50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고 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에서 뭐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차이가 없게 1.75에서 1.50인데요. 근데 1.75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미국이 25 베이스 포인트를 인하하든 50 베이스 포인트만큼을 인하하든 거기에 충격을 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국은행이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잭슨홀 연설에서 이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이 먼저 신호를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행이 받고 이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금 금리 인하를 내일 모레 28일 날 8월 28일입니다. 그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건 원달러율이 아직은 1,400원 밑에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된 상태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한여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요번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시장에서는 좀 용기 있는 스마트 머니들이 먼저 기준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로봇주죠. 로봇주도 그렇고 태양광도 일부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 내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자체적으로는 규모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외부 자금을 수요를 해서 생존을 할 수 있고 또 기업 가치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이 로봇이나 그리고 바이오 같이 아직 규모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소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지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입니다. 이 말뜻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이걸 통해서 경기 진작을 해야 될 만큼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그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증권주죠. 증권주들은 시장 내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이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증권시장을 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탄탄한 소매금융망을 갖고 있는 대신증권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보고요. 미래에셋은 국내에서 가장 큰 증권사입니다. 이 증권사도 예전에는 대우증권이라는 걸 인수하면서 전국적인 소매금융망을 갖고 있죠. 그리고 부국증권은 무엇보다 자사주가 많아서 품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가게 되면 품절주로서 부국증권은 먼저 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증권주들의 기준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는 증권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전한 말씀 듣고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증권주 관련해서 이슈들 다뤄주셨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이 시장의 유동성이 불면 결국에는 증권주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나는 증권주들 뭐 가격적인 전략이라던가 앞으로 혼자 대응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가격 전략 또 시장 대응 방법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공략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첫 번째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사, 1위죠. 증권업계 1위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렇게 상반기 내 4월 달 이후로 계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때 바로 추경을 한다고 그랬죠. 추경을 한다는 건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 유동성은 결국은 증권시장에 흘러들어와서 증권주들의 실적을 좋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미래에셋 역시나 뭐 상반기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그 이후에 소문이 뉴스가 되면 팔아라 이런 말이 있죠.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에 이 추경이 돼서 돈이 실제로 나오고 그만큼 돈이 흐른 다음에 실적을 공개된 이후에 주가는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린 게 차익시장 매물이 나와서 흘러내린 것이죠. 근데 요번에 다시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금리 인하라는 것이죠. 미래에셋증권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그 자본금 규모가 4조가 넘으면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금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발행어음 이쪽 관련돼서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도 증권사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자본금, 자기 자본 규모가 낮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쪽을 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셋이나 한투증권, 그다음에 NH투자증권과 KB증권입니다. 그런데 NH와 KB는 은행 계열이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뒷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증자해줬죠. 하지만 이 미래에셋이나 한투는 증권사가 중심이 된 이런 그러니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차원이 다르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보다 가장 큰 자본금, 자기 자본 8조 규모의 이 종합투자계좌, IMA라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요번에 증자를 또 할 겁니다. 이게 자기 자본을 늘리는 것이죠. 그만큼 이쪽 시장이,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변화에 가장 중심에 미래에셋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좀 더디게 가더라도 미래에셋은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2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매수가 18,500원, 목표가는 3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7,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은 예나 지금이나 전국적으로 소매금융망을 갖고 있는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매금융망에서 발생하는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꽤 짭짤하죠. 이거는 수익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 매출 외형은 CM사업부에서 거의 1조 3천억이 이렇게 상반기 중에 벌었는데 그쪽에서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이 위탁매매 수수료를 차지하는 증권사 지점과 이 영업부에서 위탁매매 매매를 한 그 수수료 수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내용을 잘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회사는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유동성이 시장 내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먼저 받는 회사입니다. 대신증권은 매번 그래왔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들 중에 저처럼 한 20, 30년 투자를 해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학습 효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말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편입해 둡니다. 편입해 두면 실적은 그다음에 당연히 이 회사가 엄한 짓만 하지 않으면 실적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겁니다. 이건 산수입니다. 산수. 지금까지 지난 한 2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그만큼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 회사는 최대주주 지분보다 자사주가 더 많습니다. 자사주가 20% 넘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매수가는 25,5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4,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미래에셋 증권과 대신증권 가져주셨습니다. 각각 매수가 18,500원, 또 25,500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전략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가격 전략 이렇게 안내는 받았지만 좀 더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고 싶다.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공략주 3가지 중에 한 가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요즘 증권주 하면 이 부국증권과 신영증권이 가장 핫합니다. 평소에는 거래량도 없던 종목들이 이 증권주 관련해서 상법 개정이다 아니면 뭐 분리과세다 뭐 이런 말 뉴스가 나오면 어김없이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죠. 오늘도 부국증권 같은 경우 장대 양봉 거의 한 10%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품절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절주라는 건 최대주 지분과 그다음에 특수관계인들 아니면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 이 지분을 빼고 실제로 소액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채 30%가 안 되는 그리고 또 뭐 적게는 뭐 20%가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이 33.41%나 돼요. 상반기 기준입니다. 거기다가 최대주 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들어와 있는 다른 특수관계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뭐 K투자증권도 한 9.68%를 갖고 있어서 뭐 적재적 M&A가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지만 적재적 M&A가 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잠겨 있는 주식들이 많다 보니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채 20%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거나 이 증권 시장에 대해서 좀 호재성이 자료가 나오면 그냥 그러니까 신영증권과 이 부국증권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묻지만 매서 들어오면서 주가를 그냥 날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처음에 급등할 때 따라가서 잡는 건 좋지만 나중에 망설이다 나중에 뛰어들면 그때 잡혔을 때가 상투입니다.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국증권은 1954년에 만들었으니까 이 증권업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재무구조가 튼튼하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매출 규모는 크지 않고 한 중견증권사쯤 되지만 그래도 알짜배기 회사로 통하죠. 자산운용사를 유리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에서 이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같은 일반 소액주가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서도 기업 가치가 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조치 이런 조치들에 의해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부국증권은 알짜배기 증권으로서 가치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사주가 33.41%나 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뭐 주가 안정이나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이걸 사용하기도 하고 경영 안전 차원에서 직원들 인센티브 쪽에도 이 자사주를 사용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종목은 품절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매수가는 55,000원,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공략주 부국증권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 55,000원으로 전략 챙겨주셨고요. 나는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뜨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와 공략주 3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시장에 굵직한 이벤트들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와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